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 나무의 도장지 웃자람 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장지가 버려서는 안 되는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덜어납니다. 가지를 두 가지로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척지들이 이렇게 나고요. 이게 또 가지 척지들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났어요. 볼펜이 시원찮네요. 가지가 2번 주지로 잡았는데, 문제는 도당성 가지들이 엄하게 막 이렇게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이렇게 도당성 가지가 돋아납니다. 도당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의 분지 각도가, 요 각도가 45도에서 60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45도 떨어져 있을 때, 그럼 도당성 가지가 막 돋아납니다. 도당성 가지가. 나무는 원래는 90도 딱 하면 90도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90도에서 60도 사이, 요 사이에 막 자라려고 그래요, 나무들은. 왜냐면은 자기들 크기 딱 좋아서 90도에서 60 사이에 자기들은 요 안에서 막 맴돌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확량,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45도에서 60도 사이가 나무에 과실을 매달기에는 괜찮은 조건이더라 해서 45도에서 60 사이에 가지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위로 되면은 나무 자꾸 위로 신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웃자람 가지, 이 도당성 가지가 나무로서는 정상인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도당지가 생기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분지 각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요 사이 4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도당성 가지가 막 생기는데요. 그리고 땅 속에 질소질이 과다할 때, 질소 성분이 과다할 때, 질소는 신장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게 옥신이라든지 형성층에 힘을 막 전달하기 때문에 자꾸 위로 클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웃자람 가지, 도당성 가지가 막 생기고요. 또 땅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도당성 생기는 가지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당성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도당성 가지를 단방다방 자르지 말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항상 눈이 있으면 눈을 놔두고 커팅하는데, 눈을 하나 놔두고 커팅하라고 말씀드리고, 당장 자르지 않더라도 이 가지에 옆에 가지에 비어있는 공간들, 이게 위에서 내다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척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다봤습니다, 가지들이. 부주지라든지 이 가지가 휑한 자리에, 이렇게 휑한 자리에 도당성 가지에 하면은 이쪽 가지로 이렇게 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줄을 당겨서
이 가지를 비어있는 가지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유인을 하시면 되고요. 낮춰주면 되죠. 이렇게 당겨주거나 이렇게 서있는 가지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되죠. 줄을 끈으로 당겨서라든지 말뚝을 박아서라도 당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유인하는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인하는 시기는 나뭇가지가 부드러울 때 유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정 시간 되면 딱딱하게 굳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딱딱할 때 하면은 가지가 찢어지고 가지가 터져버립니다. 유인을 하게 되면은. 유인할 때 굉장히 유인할 때 좋은 시기는 가을에 가을에 유인을 하셔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을로기에서는 아직까지 나무가 부드럽고 유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딱딱하게 굳어져야 되잖아요. 가지가. 물이 수액에 내려가면은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바쁜 가을에 하시고 겨울을 거쳐야지만 나무가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를 유인을 하세요. 이 도당성을 살살 당기면 딸려옵니다. 부드러워서. 그리고 이 도당성 가지를, 웃자른 가지를 단방 끊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끊지 말라 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렬한 태양이 이렇게 여름에 막 할 때, 이 덩대가 열을 받아버리면 다 갈라지고 터지고, 나무가 오래 살지는 못해요. 나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도당성 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거든요. 눈 하나를 놔두고 자르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다시 도당성 가지들이 생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르면은 도당성 가지가 생길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도당성 가지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당성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에. 도당성 가지만 그릴게요. 잘랐어요. 이미. 도당성 가지만 있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눈 하나를 놔두고 또는 두 개를 놔두고 눈 하나를 놔두고 또는 두 개를 놔두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신초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덩대 위가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내비친다 해도 요 위쪽으로, 나무의 위쪽으로 빠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터지지가 않아요. 이게 나무를 수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도당성 가지, 웃자른 가지가. 없으면 이 나무가 다 터져버려요. 물론 척진이 있다고 다 칩시다. 척진이 있다고 치고, 위에 부분이 만약에 도당성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다 터져버려요. 나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웃자른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지가 이렇게, 나중에 이 가지가 신초가 발생하고, 여기 잎눈이 발생하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이거를 결과지를 유도해 줘야 돼요. 열매를 달라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점점 무거워서 이렇게 처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처지면은 또 신초가 또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도당성 가지가. 그럼 또 이걸 절제를 해주고 또다시 키우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여기서 계속 맴돌게 계속 선순환 시킵니다. 여기 단초 전쟁의 강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신초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2년 때는 이게 굳어져서 다시 신초가 발생을 하고 3년 차에 때는 또 신초가 발생하고 또 이게 또 화속성 가지가 생기면은 갱신시켜주고 다시 신초로 3년 주기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여기서 잘라진 데에서 신초가 나오는 걸 받아서 3년 터울로 다시 갱신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당성 가지를 자르지 마시고 눈 하나를 놔두어서 여지를 놔두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잎을 가려서 여기 덩대 위에
일소 피해를 막아주는 대신에 또다시 나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당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도당지를 관리를 못하면 나무를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당지가 젖붙이기용으로는 이 도당지 가지가 정말 좋습니다. 젖붙이기를 언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젖붙이기는요, 젖목은 접수를 수액이 오르기 전에, 물이 오르기 전에 2월에서 3월에 접수를 취목을 합니다. 취목을 하는데 그 나무를 취목할 나무가 이 도당성 가지가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도당성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게 접을 붙이는 접수의 장점이기도 하죠. 잎눈이 나무가 있다 그러면요, 잎눈, 여바라 그러죠. 여바가 명확합니다. 접수의 강점은 잎눈이 명확하거나 잎눈, 여바가 분명한 거, 그리고 볼펜 굵기보다, 이 정도 굵기보다도 좀 굵으면 좋겠어요. 접수가 너무 가늘고 약하면은 접을 붙이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접 붙이기 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는 접수가 시원찮았거나 아니면 접을 붙일 때 그 접을 할 때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을 붙이는 방법은 또 나중에 제 농부 놀이터의 영상에 보면 농부 놀이터의 접 붙이기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활접, 뭐 이렇게 활접부터 해서 교접, 복접,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눈접까지 다 나옵니다. 그 접 붙이는 방법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접수를 어떻게 또 취목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나무의 도당성 가지를요 자르시고, 이 자르는 이 접수를 길이는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20cm, 15에서 20cm. 그리고 양 끝에는 파라필린, 그러니까 촛물을 묻혀주세요. 촛물을 묻혀주시면 되고, 송진하고 어겨서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촛물만 어겨서 해주시면 되고, 눈들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이렇게 한 번씩 감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문지를 사서, 그리고 이 접수를 보관하는 온도는 영상 2도에서 3, 4도 사이, 얘가 접수를 보장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접붙이기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유튜브 동영상에 농부 놀이터에 보시면은 접붙이기 여러 가지 방법에 많은 부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이제 실기를 또 할 텐데요. 또 중간중간마다 이론 수업을 하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